본회의 회의를 하겠습니다. 도래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깊이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가 대하여 10월 2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 참여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3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 조례하였으며 부천시 시정부 수치 발행물의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사무위임들의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2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고객 방어물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선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협의해 주신 의회 운영위원회 강춘하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정법 시행령 제41조, 부천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논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독하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검토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선정기관이 보호자기관, 시군청 및 사업소, 부천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 분야는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과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 또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건의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한다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었습니까? 네, 이었다 식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8항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정기금 공유재단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선정합니다. 전체 홍보제도와
부천시 시정소식 지발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정보 제공 및 신속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발행 주기를 월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기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부천시 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소식지 추가 발행 횟수를 월 2회로 명확히 하고 기자 명칭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향후 의견 수정 후 검토하여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원 동안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 실화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 예방 및 시민의 권익 보호로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주민회사과도관 부천시 지방대전 수용자 사업 심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심사의 객관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등에서 호송하고 민간위원 임기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사안 법령에 맞도록 하고 부패 영역 평가 개선 공모사항 등을 가정하여 현재 규정상 나타난 일부 이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 취지에 맞도록 투자심사의 객관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회 임기를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지방재정 수용자 심사기 주기 등된 제5조,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기획예산과도관 부천시상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른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등록부재 감축 계획에 따라 현행 규정상 위탁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특정기관 및 민간위탁 상호 운영 침해를 제한할 수 있는 단서 조항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참여기회를 과도하게 하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참여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획예산과도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평가 기관 과제와 관련하여 기금 운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 능력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심의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정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용도가 정해진 개별 기금이 아닌 개별 기금들을 모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 개별 기금과 동일하게 존속기한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세정과도관 부천시 세입증수보장금 지급조례 정부 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입증수보장금이 지급 근거가 신설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일자리 경제과도관 부천시 일자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0년 부천 일자리 센터 개소 이후 조직과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부천 일자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운영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내용 근거 조항을 직업안정법 제3조로 명확히 하고 취업 상담 및 아래선뿐 아니라 직업 및 취업 상담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문 내용 등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회계과도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1985년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신곡도서관 부지 중 일부 부지에 대한 무상대부 종료 시기가 도래하고 서울 부기빈관리소의 무상대부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견 회시로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아홉째, 문화산업과소관 부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공모에 선정되어 2006년 4월부터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동체 미디어 교육, 상영회, 창작 지원 사업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공공문화 증진을 위해 전문 경영이 필요하며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설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심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설정 제11항 부천시 사전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설정 제12항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수도국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여성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선정합니다. 먼저 365 안전센터 소관에 부천시 사전제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피해 복구 위기에서 벗어나 우연적 예방주의의 방지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난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안전총괄과 365 안전센터로 명칭 변경되고 수시장 지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직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유착 방지와 특혜 차단 규정 등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고자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심사 과정에 중요하게 판단된 점은 등록 사회단체 외에도 독립 활동하는 이민단체까지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관련된 내용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총속과소관의 대형 폐기물 수수료 환불 사무를 시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시민과 밀착한 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참여소통과소관에 부천시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규정을 폐지할 때 자녀 재산의 귀속 규정을 마련하고 나머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으로 가다듬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별다른 의견 없이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8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심사 보류했던 안건으로 여성청소년과소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단 설립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친 끝에 재단의 사업 범위와 정관, 대표이사 변경 시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보건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식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5개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설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도로 조명 허가 및 도로 조명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근본 19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부천시 5개 광고물 개정 조례안 등 9건은 본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안건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이의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고사항 등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람장과 집회장에서 미팅 양속을 제한하는 막권장에 관련해서 막권 조작시설 시설을 제한하고 미관 지분에 정신병원 건축 허용, 재예방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 시 건폐물과 용적률을 각각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검토되었으나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차장의 차고지를 추가하는 사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디자인국가 소관 부천시 5개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운전자와 보행대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현수막의 디자인과 표시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위하여 5개 광고업자가 영업사내 규칙 또는 표시해야 하는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가 소관 부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노후수강 교체에 따른 금융기관 융자 시 이자 차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공사비 지원 비율을 세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공사비는 세대당 45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갱생 공사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가 소관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주택 폐지 조례안과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노점상에 자진철과 정비를 목적으로 단기 용자금을 지원하고
용자금 금리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1989년 제정된 노정상 생업자금과 영세 노정상 산업자금은 그동안 신청자가 없고 현재 노정상 정비계획 생경 노정상 양상 정책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인 관계로 해당 조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보도 구역내 행장차도 설치 조례는 해당 공사의 대행과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1973년도 제정되었으나 현재 운행 중인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일정 제27항 시정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 일답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시정 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 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동 폐기물 처리 시설 폐쇄된 소각장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장이 백지화된 이유는 삼정동 폐기물 처리 시설은 2013년 3월 14일 폐지되면서 소각장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삼정동 소각장 활용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삼정동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그동안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TF팀을 운영한 바 있고, 폐기물 처리 시설 중 소각동에 대하여 2014년 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소각동 옆 부지의 주민지원시설인 수영장과 도서관, 주민센터 등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삼정동 소각장 활용 타당성 검토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중단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단 보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신청한 부천 문화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2014년 6월 5일 문체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현지 답사 결과 소각동 문화재생 사업을 현대적인 수영장과 주민지원센터 등과 같은 부지의 복합건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계획 간의 연관성과 상징성,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공모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 부득이 이를 수용하여 기본 방향을 변경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 현안 및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영장과 동주민센터 등은 별도의 부지에 주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지에 수영장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급한 동주민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현안 사항 해소를 위하여 우선 건립하는 것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지원시설은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정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문화재생 사업과 신흥동 동청사 신축을 우선 추진 계획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수영장과 동주민센터 건립을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문화재생 사업, 또 신흥동 주민센터 이전 등과 같은 내용은 현재 확정된 내용과 함께 지역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신흥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사업계획 검토 과정이 있고, 수영장을 제외한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 건축물로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신흥동 주민센터 복합건물 신축 계획은
14조 아래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주민센터 건너편에 공원 부지에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수영장의 경우에는 시설의 특성상 복합 건물의 구조와 건설 관리 운영, 지역 간 형평성 여러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 동주민센터 건립방안과 별도로 중장기적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대백화점은 2003년 8월 준공된 지하 6층, 지상 10층의 판매 및 영업시설, 또 지하 6층, 지상 7층의 쇼핑몰로 구성된 건축물로 부천시로부터 건축허가 당시에 2개의 동을 지하로 연결한 구조로 허가받아 지하 1층은 판매시설, 지하 2층에서부터 6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지하 2동의 건축물은 3, 4, 5층 연결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지하 상가 부분에 대한 도로 조명료는 건축 허가를 근거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해서 산정된 것이고 도로 조명료의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조명료 산정 기준 제5호를 근거로 적법하게 산정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명료 산정 기준은 20조, 23조의 규정을 봐주시기 바라고 조명료는 18조 아래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조명료의 기준대로 부과를 한 건데 의원님 지적한 대로 조명료의 기준이 현실에 비춰서 너무 낮은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하를 상가로 개발해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대백화점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으로 이 건물은 건축법에 의거 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서 건축된 경우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부천시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상가로 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점용하고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하여 점용자가 매입 의사가 있고 중동지구 단일의 도시계획 시설 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도로의 효용성 등을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 부분의 매각 예정 가격은 약 61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허가 직권 취소 의사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백화점은 건축허가를 얻어서 법에 따라 신축된 현대백화점 소유 건물로 자기 건축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가 도로법 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점용허가의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법의 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고 공무원의 직무 유기 등 책임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백화점의 도로 점용료 부과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건축허가를 얻은 내용을 근거로 적법하게 산정 부과되었지만 공중 연결 통로를 라운지 등으로 일부 점용허가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옛날 LG백화점이었죠. 최근에 의해서 중동 1, 2, 3구 번지 등 8호 미관광장의 총 대지면적 4,000제곱미터, 연면적 22,000제곱미터로서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의 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재정법과 부천시 국민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부천시에 기부 체납을 이행한 후에 1996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얻어서 운영 중에 있고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전대의 경우에는 허가 조건 제8조에 의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전대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앞으로 행정 지도를 하는 한편 주차장의 이용자의 시설 이용 불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전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하기 좀 어렵고 계속 두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조건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해서 공익사업이 필요하거나 허가조건 위배 또는 재산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무상허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8호 미관광장 지하 전체 시설 중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입주되어 있는 식당 2개소에 대해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처리 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전대 등의 경우 허가조건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약서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후에는 계속 사용이 필요할 때는 국유재산관리조례 대표 산정 기준에 따라 유상으로 우선 사용권을 갖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롯데백화점이 우선 사용소로 되어 있긴 하지만 향후 무상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체육, 문화, 복합시설 용도 등 공익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터뷰하신 청소 대행업체로 추정되는 업체와 노조원과의 사실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는 신규직원의 채용 시에 1년간 수습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답니다. 실제 임금은 연 2,200만 원, 월 18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천시에서는 청소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원의 인건비는 안전행정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청소대행업체와 용역계약 시에 청소업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원 임금이 어떤 경우에도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겠습니다. 직접 노무비 집행 비율 등에 대한 것입니다. 금년 중으로 올해 안에 청소대행업체 수집 운반원의 집합교육을 통해서 인건비 지급 실태를 조사 마무리하고 2015년 내년에는 청소대행업체의 성실 이행 평가 시에 직접 노무비 집행 비율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서 직접 노무비의 집행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성실 이행 평가를 더 강화하고 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소 담당 구역을 축소하거나 이윤 지급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페널티를 부과하여 청소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도급 현재의 총액 도급 계약 방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계약 방식의 대안을 검토할 여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원가 상정을 위하여 매년 원가 상정 전문 용역기관에 의해서 합리적 처리 비용을 산정하고 있고 원가 용역 토대로 시에서 설계한 직접 임금이 원래 목적대로 청소대행업체 종사자에게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청소대행업체 용역계약서에 명시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평가를 통하여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5년 중에 부천시 청소체계 전반에 대하여 별도 용역을 실시해서 업체당 청소구역의 적정성, 운영 규모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모델 발굴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신곡 북계천 생태보건사업은 2011년 6월 환경부의 생태하천 보건계획에 의거해서 환경부와 부천시가 MOU를 체결해서 실시하게 됐으며 이후 2012년 10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13년 3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환경부 최종 기술 검토를 마쳤고 실시 설계 완료 후에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교통대책은 신곡 북계천 보건사업 구간의 도로는 현재 왕복 6차선이지만 복원이 끝나면 왕복 4차로로 도로가 축소됩니다. 다만 복원사업 후에 주요 구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구간에 불가피한 지체가 발생하지만 서비스 수준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복원사업 공사 시에 신호 최적화를 실시하고 지체 구간을 최소화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요원의 배치 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비용 문제입니다. 2011년 6월 환경부와 신곡 북계천 생태보건사업 협약 체결 시에 계획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도비 지원은 2012년 6,600만 원이 지원받은 바 있고 올해 10월 22일 도비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조정됐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지역 도의원의 긴밀한 협조와 건의를 통해서 계획된 도비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우선 시민학습원 소명여고 부근
80억의 예산으로 노회 공영주차장 2개소에 140면을 내년 중에 신설할 예정이고 이후 상권 변화 등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추가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호안과 산책로 등의 침수 공간을 계획함으로써 개선된 수질과 도심의 생태 자연환경 공간으로 신곡천이 거듭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도 큰 변화와 함께 자긍심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또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복원, 신수공간 확보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놀이와 학습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시수 측면에서는 86년 하천 복개 당시 20년 빈도로 계획된 홍수단면 계획을 80년 빈도로 확대 설계하여 홍수단면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신곡천 이론의 소사동과 신곡동 주변의 시수 관점에서의 안정성을 더욱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 효과 측면에서는 부천시의 대표 브랜드로서 이미지 개선에 따른 부가가치의 창출로 토지, 건축물 사용의 고도화, 집적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능성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원도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문화공간 환경적 측면에서도 지역 주민의 휴식과 교류 및 체험의 장으로 머무는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고, 하천의 복원에 따른 가절기의 도심 온도가 2, 3도 내려가는 열섬 냉각 효과를 비롯해서 바람길의 형성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도심 대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또 신곡천의 복원으로 원미시장, 부흥시장, 성가시장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부천역 북부광장의 문화 커뮤니티 공간과 상상거리, 부천대학로 등과 연계된 보행자 증가와 인구유입 효과로 가시적인 변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사업지 편입에 따른 토지와 건물 등의 직접적 보상, 간접 보상, 세입자들의 보상은 관련 법에 의해 할 수 있지만, 이 공사는 도로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가의 영업보상 등의 직간접 보상은 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영업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재 노회주차장 신설을 추진 중에 있고, 신곡천 주변에 설치된 기존의 7개소의 공용주차장을 통해서 대체 주차 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지속적인 주민 설명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불편이 최소화돼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년 1월 2일부터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보조금으로 단체, 개인에게 운영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예산 요구 내역은 75개 단체 117억 원으로 현재 예산 지원 근거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에 질의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의 경우는 2016년부터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가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가 강화되어 현재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사전심의 및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사전심의, 또 공모사업자 결정 등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보조금과 같이 공모 절차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은 현재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거나 시가 감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으나, 앞으로 법령에 지원 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며 2015년 1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5년 1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 개정되면 기존의 부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전부 개정 추진 계획과 지방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연도별 보조금 총 한도액 운영 변화는 준차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기관 센터 등의 경험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20일 현재 민간위탁 사무는 총 131건으로 운영 중인 사무가 129건, 운영 예정인 사무가 2건으로 28개 부서가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아동보육과 33건, 여성청소년과 15건, 복지정책과 13건 순으로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중인 센터 현황은 총 23건으로 기업지원과 8건, 노인상해과 7건 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권정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오대로 어종구청 나들목 중1-16호선 3단계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오대로 어종구청 나들목 중로 1-16호선은 총 사업비 137억 원을 투자하여 1, 2단계는 완료를 한 상태이며 봉오대로 인천에서 서울 방향의 진출입은 가능하나 서울에서 인천 방향은 불가하여 나들목 기능에 제한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 중로 1-16호선 3단계 사업계획은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용역 중인 부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 장래 교통 수요 등을 세부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정호 의원께서 삼정유선 악수로 인한 중요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이천 소하천 폐지 및 복개 방안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의 의거 삼정 이천은 하천 확장 없이 계획 공지 이상으로 절반 높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복개할 경우 홍선 및 부족으로 상류에 침수 피해가 발생되므로 복개 시 별도의 배수장과 우회 관로 설치, 기존 관로 확장 등 수방 대책이 병행되므로 많은 예산 소액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주권 설치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계 용역 추진 중인 불포천 통합 집중형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삼산하천 산하수 유입 차단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바퀴 작업을 해서 삼정청 상류에서 천정로까지 300m 간 우오수 분리공사를 시세 주민부분에 해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수 차립 시 하천 건전할 때에 대해서 부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따라서 2018년부터 하수 처리장 재이용수 활용한 위기용수 공급을 병행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 건강을 위해 중앙공원의 착대 시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은 1993년 12월 21일 준공되었고 면적은 123,019제곱미터입니다. 시설 현황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등 7개 시설에 160개가 있으며 수목은 키 큰 나무로 소나무 등 30종, 키 작은 나무로 해양목 등 20종 등 해서 총 26,000여 주가 식재되어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중앙공원은 연간 2주간의 비용은 수목병 병해충 방제, 노후시설물 정비, 공원관리, 인건비 등 총 3억 270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연간 이용자 수 현황은 중앙공원은 열린 공간으로 이용자 수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각종 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자, 동조기를 감안하여 하루 이용객은 평균 5,000여 명으로 연 18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띠녹지는 길주로 등 22호개 노선 32,500제곱미터이며 그 중에서 중앙공원 주변은 순천향 병원 앞 보도의 노점상 방지를 위하여 차평 수목을 실시했습니다. 중앙공원은 조성된 지가 20여 년이 지나서 수목이 우거진 상태이며
많은 시민들이 주야로 산책을 즐기는 부천의 명소로서 주변 도로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상번호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2010년도에 공원 내부에 어린이길을 추가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어 도로변 차폐 실수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중앙공원, 일각공원, 보도 경계, 잔여지 차폐 식재에 대해서는 현재 동서쪽으로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가로수가 우거져 차폐 식재 시 답답함 등으로 인한 민원도 예상되는 바 공원 이용자분들과 인근 주민들의 설문조사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서 보다 더 푸른 부천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의원이 4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 없다. 이런 답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대책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비스 수준이 뭐 복원 후에도 저희 본의원이 2012년도 시민정책 토론회 자료를 가지고 교통 흐름이 많이 줄 거다. 동서방향 모두가 평균 시속이 10km 정도로 줄어서 평균 시속 17km 정도가 유지될 거다. 이런 자료가 우리 시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때도 보면 서비스 수준이 대체로 D 수준이고 복개천 사거리에서 원미 보건소 가는 방향만 C 수준이다. 이런 자료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E 수준이고 보건 여기라는 거는 어떤 자료죠? 이번에 취지설계 보고서에 실시설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거죠. 2013년도에 용역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에 나온 거니까 뭐 같은 회사에서 했으니까 같은 자료겠죠. 그거 언제 조사됐는지 혹시 아세요? 요번에 작년에 뭐 취지설계할 때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 자료 보면은요, 지금 이야기하신 그 복개천 사거리 같은 경우, 오히려 교통량이 더 주는 걸로, 초당 마이너스 4.2대, 오히려 더 줄어서 교통흐름이 더 원활하는 걸로, 더 원활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멀매 사거리, 어딘지 아시죠? 네. 거기도 마이너스 7.5 해가지고 교통흐름이 더 원활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신호 체계화를 개선해가지고 예, 개선하면 이제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왕복 6차로가 왕복 4차로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흐름이 더 좋아진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시에 1년 전에 나온 자료에는 시속 10km가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선했을 때 개선했을 때 81초가 지시가 되는데 신호 체계를 개선했을 때 77초 조금 개선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언제 조사했냐면요 2013년 7월 30일 아주 여름 휴가 피크에 그때 조사했습니다. 그때도 그 중간 연휴 보고할 때 이렇게 휴가철에 이렇게 교통 흐름을 조사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이 실시설계 전체를 지금 못 믿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교통 흐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과장님 믿어지십니까? 차가 4차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이 되면 사람 심리가 돌아가게 돼 있고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게. 왜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길이 그래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이 자리에 나와야 돼. 전화국 사거리는 1.2 플러스 1.2 신국 고가 사거리 플러스 7.5 뭐 다 막히는데 잡아가지고 해당 구가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해진다고 나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판단들은 각자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은 지금 부천 10만 도비를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도비가 좀 재정이 열악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 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지 단장님 아세요? 37개. 그렇죠. 24개 시군에 37개 사업인데 우리 시에 보냈던 그 공문 그 37개 사업에 대해서 24개 시군에 대해서 다 보내는 거죠. 다 보내죠. 다 보내지는 않고 네, 우리 시만 특별히 비용을 받아서 보내는 겁니까? 한 10개 시군에 왔는데 요번에 1억 5천 정도가 됐습니다. 아니
여기 이게 진짜 무엇입니까? 8월 26일 날 올해는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때는 뭐 시군의 지원이 다 보냈다고 이야기를 네, 하던데. 다 보냈는데 이번에 그때 당시 공무원의 지원을 못 해주겠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번에 다시 1억 5천 정도 올해 원래 예정액이 얼마였는데 1억 5천 갖고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우리 재정이 명확하니까 그렇게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13억 정도. 자, 1억 5천. 올해 지원한 1억 5천이 원래 당초에 예산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5억 가지고 네 군데 시군에 1억 5천 정도 이렇게 보조를 했다는데요. 그거 갖고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지금 도에서 내년도 우리 도비 지원 예정액이 47억 이런 정도 58억인가요? 47억인가요? 지금 국비 비행대소법 저기 지원을 해주는데요. 내년도에 국비 단위 한 50억 지원 예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율 따지면 한 13억 정도가 13억 정도 지원이 13억이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도에서 그 예산 내시가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도비만 간회시켰고요. 예. 뭐 13억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비는 어느 정도로 내시했습니까? 13억에 예상 13억 내년 준대입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만 내시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 내시는 안 됐습니다. 지역 도의원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데 이분들이 그 예산 받아주시게 됩니까? 예, 그리고 우리 열심히 그러면 그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찬성하시고 열심히 그 우리 시를 지지하고 그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뭐 그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노력을 좀 하실 때나 이번에 도의 1억 5천 원부터 도의원 노력에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이 사업은 뭐 예정대로 좀 추진하시겠다 그런 의미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미사여구 기대치죠, 기대치.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뭐 갑자기 머릿속에서 쥐어짠 게 아니고 성북천이라든지 수원천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서 물론 우려되는 사항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우리가 접목 가능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가급적 최대한 줄여나가고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본의원도 사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제가 그 반대를 표명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래왔는데 어쨌든 최종 결론은 뭐 좀 다릅니다만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된다.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장님 기대대로 또는 뭐 주민들 중에서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로 직접 피해보는 주민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은 지금 이 사업이 되면은 생계터전을 이렇게 생겼다. 당장 우리가 피해본다. 그렇게 아주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발주 일자가 공사 일자가 다가올수록 불안해하고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문제의식은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식이 좀 다릅니다. 여기 지금 가게를 그 사무실이든 상가든 정말 251개가 되는데 그 중에 1층에서 주로 그 영업을 하는 식당들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업종들 이분들은 공사 기간뿐만이 아니라 공사가 끝나도 같은 업종을 영위할 수 없다. 뭐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안 해봤습니다만 보통 여쭤보면은 10년 가까이 거기서 그 자리 잡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뭐 카센터 또는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식당 이런 그 지금 현재 업종은 도저히 그 영업이 불가능하다.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게들이 1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단축하는 건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시장님 그 대화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직접 시장님이 만났거나 또는 그 관련 국과장이 상인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다. 이런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상인들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해서 그렇게 좀 그 이해관계를 좀 세분해서 좀 그렇게 대화할 필요가 앞으로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실현 질문 전까지 8월 달에 우리 관련 그 팀장님이 설명회를 하고 이런 게 전부 여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 냈고 통장 45명, 주민 등 60명, 김경엽 국회의원 등 해서 106명 세 차례 이렇게 만나는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상인들 중에서 제가 만나본 상인들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가게를 찾아왔거나 심지어는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예정 부지를 해놓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을 올린 그 부지에 그것을 영업하는 사장님조차도 우리 시 공무원 한 명 만나본 적이 없다. 왜 내 가게를 가만히 있는데 산다 만다 주차장 짓는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 나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차장의 최적 부지 요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정 이후에 대화 여부는 또 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인들 중에서 따로 우리 시 공무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거나 협의를 해보거나 이런 경우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특별히 소통을 강조하시고 인권에 대해서 시민정책 토론에 나오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지금 사업이 이렇게 발주 전 단계까지 와가지고 시장님 상인들의 문제의식을 인정을 한다고 하시면서 좀 한 번도 이렇게 대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아닙니까? 그건 좀 파악해보고요. 우리가 대화 여러 첩구를 개설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이때까지 대화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달라. 주민들한테 해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공사 발주를 진행해가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대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날 때까지 공사 발주를 좀 늦춰볼 의향은 없으십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시간을 좀 늦춰볼 지금 정해져 있는 일정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늦출 수는 없다. 그러면 예정대로 가는데 그 중에서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다. 기본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하면서 보면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잘 없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진단이나 설계나 타당성 검토나 그런 과정에서 가장 공법과 상관없이 교통 흐름에 대한 주안점적인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은 계속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완할 점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